들어갑니다. 1문단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일단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한 개념정의였어요. 개념정의 자체가 길고 복잡하게 적혀 있으니까 끊어가면서 한 번 더 곱씹도록 합시다. 손실보상 청구권은 당연히 개인이 본인이 입은 손실의 보상을 청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뒤에 있는 건 당연한 내용, 앞에 있는 어떤 경우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되겠네요. 공익을 위한 동그라미 1번 적법한 행정작용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그것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에 문제가 생겨야 합니다. 재산권 동그라미 2번. 재산권에 각주 있으니까 각주는 당연히 확인해 주셔야 해요. 자기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사용수익권, 처분권 등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우리는 재산권이라고 할 거고요. 그런 권리에 그 다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동그라미 3번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로 시작했던 거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체크 하면서도요. 적법한 행정작용이어야 해요. 위법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권리에 문제가 생겨야 해요. 이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동그라미 3번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야 해요. 대체 특별한 희생이 무엇인지는 애매한 부분이다 하는 걸 이미 눈치채실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특별한 희생이란, 특별한 희생, 특별희생 개념정의니까 체크해 놓을게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르는 말로 개념정의 체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 그런 것으로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라고 설명이 이어졌고요. 여전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네요. 일단 이런 개념 정의가 있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가령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예시로 적혀 있는 거 체크만 할게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병상,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한 거 괄호 닫으시면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이 있었던 거고요. 개인의 재산인 병상, 연수원,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사용했으니까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생긴 경우이다. 그대로 2문단.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이다.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대로 적혀있는 거 체크만 해놓을게요.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작용하면 공익을 위해 발생한 희생이었으니까 그 부담을 공공이 나누어서 분담하는 게 평등하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대요.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즉 같은 말 공용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앞뒤 연결해 볼까요? 바로 앞에서 특별한 희생이 발생되면 공공이 그것에 대해 분담하기 위해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게 맞다 하면서 시작했었잖아요.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공공이 분담하기 위해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공용 침해, 어떠한 침해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대요.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공용 침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적혀 있는 이 공용 침해가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는 얘기구나. 연결 지어 주시면 되죠. 공공 필요에 의해서 침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법률로 해서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용침해가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공용침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공용침해 중 수용이란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수용 동그라미, 그 밑에 줄 사용 동그라미, 그 밑에 줄 제한 동그라미를 하시면 공용침해에 해당하는 세 가지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줄 거고요. 읽으시면서 차이점만 제대로 정리해 주시면 충분해요. 공용침해 중 수용이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고요. 사용이란 행정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에다가 체크하시면 위아래 이미 대조되는 내용이다 잡아주셔야 합니다. 수용은 재산권 자체가 넘어가는 거고요. 사용은 재산권 자체를 넘기는 건 아니야. 재산권이 이전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말 그대로 잠깐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제한이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네요. 제한이라고 하면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들을 한정하는 것이다. 체크해 놓겠습니다.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 한편 제23조 제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불가분 조항이다. 위에 있었던 이 23조 3항에 대한 설명이죠. 공용침해와 보상이 함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거기서의 내용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어서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의미 불가분 조항 네모하겠습니다. 불가분 조항이다. 따라서 공용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네요.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에다가 밑줄 긋고 이게 불가분 조항에 대한 설명인 거죠. 3문단 그러나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다. 끊어갈까요? 그러나로 연결됐으니까 뭔가 이 문단에서 나왔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이 문단에 있었던 23조 제3항의 내용과 지금부터 읽고 있는 제1항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두 개가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1항에다가 지금부터 세모를 치면서 내용을 다시 쫓아가도록 할게요. 제1항에서는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고요. 또한이니까 플러스죠. 제2항에서는 또 여차저차한 내용이 적혀있다. 2항도 마찬가지 세모. 1항에 적혀있는 내용은 재산권이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 였고요. 2항에 적혀있는 내용은 그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공익에 적합해야 한다. 공익에 위반되면 안 된다. 라는 차원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란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개인의 재산권이지만 그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라는 일련의 제약이 있다. 계속 읽어볼게요. 특히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은 재산권 행사에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여기 있는 토지 마찬가지 세모하시면 사회적인 제약을 강하게 받는 친구. 만약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이 두 문장 정보 정리를 잘 해주셔야 했어요. 3문단 앞부분 읽으시면서는 이게 대체 왜 그러나로 연결되는지 잘 납득이 안 돼야 정상이거든요. 2문단, 3문단이 그러나로 연결되는 이유가 3문단 마지막 두 문장 여기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3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재산권은 사회적 제약을 받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이어도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 하는 사회적 제약이 모든 재산권에 걸려 있는 거예요. 특히 토지는 그러한 사회적 제약이 강하게 작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쩌저쩌한 이유로 재산권 침해가 있었더라도 그게 만약에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그러한 침해는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침해인 거예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으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즉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에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바꿀까요?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면 무엇이 아니라는 얘기.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까지 쫓아오실 수 있을까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였거든요. 이 지문에서 사회적 제약은 위에 있었던 특별한 희생 네모하시면 얘네 둘이 대조되는 표현인 거예요. 사회적 제약 안에 해당하면 특별한 희생이 아닙니다. 특별한 희생이라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연결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 문단 마지막에서 3문단으로 어떻게 이어졌으니까요. 이 문단 마지막 부분 다시. 23조 제3항은 불가분 조항입니다. 공용 침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였으니까? 특별한 희생이었으니까. 23조 제3항에 의하면 특별한 희생이 되면 보상과 관련한 규정이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회적 제약이라면 특별희생이 아니니까 보상 규정이 같은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없겠네요. 괜찮? 오른쪽 빈 공간에 좀 적어 놓을게요. 2문단, 3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떠한 침해가 있는데 그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요. 예를 들어 얘는 특별한 희생이다 아니다.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는 공용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하나의 법률에서 무엇까지 적을 필요가 없다. 법률에 보상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인 거예요. 보상 규정 불필. 필요 없다. 반대로 어떠한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났어. 사회적 제약의 범위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23조 제3항에 의해서 무엇을 해 주어야 한다. 보상 규정이 같이 적혀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인 거예요. 23조 제2항의 내용과 23조 제3항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대로 4문단 내려가 볼게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지금부터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구별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별하는지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경계이론은 경계이론 동그라미로 키워드 표시할게요. 경계이론은 양자가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했던 말 반복이네요. 양자가 완전 동떨어진 별개인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여서 정도가 심해지면 특별한 희생으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말 그대로 경계이론, 경계선이 있어서 정도가 심해지면 경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이 된다. 따라서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얘가 결론이네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니까? 는 특별한 희생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체크하겠습니다.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밑줄 그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글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점이 요거거든요. 사문단이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어떻게 구별할까요?로 시작했지만 얘가 언제 문제가 되냐 하면 누가 봐도 지금 정도가 너무 심해서 특별한 희생처럼 보여요. 특별한 희생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봤더니 보상 규정이 없어. 관련된 보상 규정이 없으면 원칙대로라면 보상 규정이 없다는 말은 걔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특별한 희생처럼 보이는데 보상 규정이 없어. 그러면 얘를 특별한 희생으로 볼까 말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경계 이론에 의하면 정도가 심하면 특별희생이니까. 그러니까 정도가 심해서 특별희생에 해당하면 보상 규정이 없어도 특별희생이니까 보상은 해줘야 돼. 이런 경우에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헌인 거예요. 요렇게 본다는 거네요. 체크해 놓겠습니다. 제3항에 위반되어 위헌 체크. 그리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 행위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것이다. 위법한 행정작용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경계 이론은 적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되실까요? 경계 이론에 의하면 지금 보상 규정이 없는 공용침해는 잘못된 거야.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헌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행정작용은 지금 위법하게 적용이 된 거예요. 우리는 1문단 첫 번째 줄 적법한 공용침해의 경우에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위에도 보상을 해주는데 위법한 행정작용에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거는 더 부당하잖아. 그러니까 위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똑같은 사망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게 경계 이론의 최종 결론입니다. 체크해 놓을게요. 위법한 공용침해 행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 화살표 연결해 놓겠습니다. 5문단 이에 반해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3항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한다. 분리이론 세모하시고요. 분리이론의 기준은 입법자의 의사인 거네요. 입법자의 의사 세모해 놓겠습니다. 아까 경계이론은 무엇이 기준이었냐 하면 침해의 정도가 기준이었어요. 정도가 심해지면 특별희생이다. 근데 분리이론은 입법자가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어떤 의사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분리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마찬가지예요.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가 지금 문제 상황인 거고 이런 경우에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봅니다. 사회적 제약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네요.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끊어갈게요. 분리이론에 의하면 입법자의 의사가 중요한 거였으니까 만약에 특정 법률에서 비롯된 재산권 침해가 이 항의 규정을 넘어서서 지금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얘는 무엇을 위반하여 위반이 된다. 제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 되는 거고 위헌이기 때문에 해당 행정작용이 위법하게 됩니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차이점은 경계이론은 제3항을 위반해서 위헌이라고 보는 거고 분리이론은 제2항을 위반해서 위헌이라고 본다. 근거 조항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분리 이론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이점 잡으실 수 있으시죠?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을 거예요.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반대 해석 되실까요? 경계 이론은 어떠했다는 얘기. 경계 이론은 보상을 해주기는 하지만 보상 O 하지만 여전히 뭐는 남아있는다는 얘기.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는 존속한다는 거예요. 위법 행정작용 존속.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문장 분리이론은 이 행정작용 자체를 없애야 해.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분리이론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없애면 재산권을 그대로 나는 유지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더 우선시돼요. 뒤에 있는 표현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 따른 결론이었겠네요. 경계 이론에 따른 결론이었던 거예요. 경계 이론은 위법한 행정작용을 했으니까 손실을 똑같이 보상해 주자였잖아요. 위법한 행정작용을 내버려 두고 재산권 다 침해해놓고 나중에 손실보상하자 하는 것보다는 분리이론 지금 읽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잘못한 행정작용 자체를 없애주는 게 훨씬 맞지라는 주장으로 끝이 나는 거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세요.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필요하시면 필기해 두시고 우리는 문제 풀러 내려갑니다. 2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1번,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사실 1번부터 바로 맞는 말이었죠.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이 법률에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게 3문단 보시면 모든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라는 게 제1항에서 언급되어 있었으니까 1번이 바로 맞는 말이고요. 3문단 23조 제1항에서 근거 찾아주셔야 했어요. 2번, 공용침해 중 사용과 달리 제한의 경우 행정작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재산권 자체가 국가로 이전되는 건 수용이었고요. 사용도 재산권 자체가 이전되는 건 아니었죠. 사용과 달리가 틀렸네요. 3번,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개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모든 행정작용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만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 있는 침해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잖아요. 4번,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은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면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을 내용상 분리할 수 없다 하는 것과 관련이 없었죠. 사회적 제약은 손실보상이 필요하지 않은 거였으니까 그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5번,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이 사설연수원을 일정 기간 동안 동원하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한다. 수용은 재산권 자체가 국가에 이전되는 거고요. 일정 기간 동안 동원해서 이용하는 건 수용이 아니라 사용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고쳐주시면 끝. 22번 문제, 기억과 니은,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1번, 기억은 법률의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기억은 제3항을 근거로 하는 거,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는 말.
2번 니은은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2항은 사회적 제약, 3항은 특별한 희생으로 둘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구분되는 거였으니까 전혀 다른 것으로 보는 거 맞는 말. 3번 기억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항상 보상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니은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틀린 말이죠. 항상이라는 표지 의심할 줄 아셔야 해요. 기억 경계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 기준은 침해의 정도였으니까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적인 제약의 범위 밖이었으면 보상을 했겠죠. 사회적.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기억은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니은은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재산권 침해의 정도와 입법자의 의사 우리 키워드로 체크했던 것들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본다.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공통점이었죠? 맞는 말. 23번 문제 디귿 분리이론의 결론이었습니다. 디귿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손실보상보다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적혀 있었죠.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재산권 침해 실컷 하면서 나중에 보상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건 답이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선지여야만 해요. 그런 점에서 정답은 당연히 5번이 됩니다. 입법자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산권은 최대한 보존,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분리이론의 결론인 거고, 나머지 선지들 왜 틀렸는지 보시면 1번 재산권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보상 없이 제한해야 하는 권리이다.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인 거니까 보상 없이 제한해야 한다 하면 틀린 말. 2번 공용침해 규정과 손실보상 규정이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될 필요는 없다. 큰일 날 말이죠. 이 둘은 무조건 같은 법률에서 규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 불가분 조항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3번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 없이 규정될 수 있다. 사회적 제약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한 없이 규정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이전에 디귿의 전제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하는 것도 잡아주셔야 돼요. 손실보상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하는 이유, 재산권 자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전혀 관련이 없죠. 4번 행정작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 애초에 말 자체가 틀리죠? 공익을 목적으로 해도 특별한 침해에 해당하면, 특별한 희생, 공용침해에 해당하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라는 게 사실관계고 디귿과 관련도 없어요. 24번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보기 A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도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 등 토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체크 포인트. 지금 대상이 토지고요. 개발 제한 구역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 등의 토지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지문에서 토지 같은 경우 특히 사회적 제약을 강하게 부여받는 성질이 있었으니까 보통은 이게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모든 재산권은 사회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로는 이러한 제한이 있다고 해서 바로 손실을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A 법률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손실 보상 규정은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A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하면서 체크하셔야 되죠. 분리이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토지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A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토지 자체가 사회적 제약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손실보상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를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등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은 A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분리 이론에 따르면 이 경우 23조 몇 항을 위배한 것으로 보니까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니까 그리고 최종 결론이 무엇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내려지겠네요.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겠네요. 까지 잡은 상태로 밑에 선지 분석하러 내려갑니다. 1번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였겠군. 분리 이론이니까 2항을 위반한다라고 보는 거 맞는 말이죠. 2번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제23조 제3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겠군. 제3항이 특별한 희생을 다루고 있는 규정이었고요. 토지는 특별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이다 라고 보는 거니까 맞는 말. 3번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토지의 공공성을 근거로 판단하였겠군. 토지의 공공성,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서요. 그래서 사회적 제약을 강하게 받는다라는 게 산문단에 언급되어 있었으니까요. 맞는 말. 4번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겠군. 맞는 말.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였어요. 정답이 5번.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이때의 재산권 침해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겠군. 분리이론은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법 자체에 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면 이것을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니까 보상을 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특별한 희생은 아니지만 가혹한 부담을 초래하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쉽지는 않지만 잘 연결해 주시고 2번 선지 제3항과 관련이 없다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얘가 특별한 희생 여부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25번 문제 문맥상 A에서 1을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아주셔야 되고, 사실은 지문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셨으면 더 좋았고요. 오답률 높은 3, 4, 5번 선지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3번 원래 지문에서는 재산권의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헌법 제23조 제2항 얘가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거였으니까 여기에 규정된 재산권의 한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랑 같은 말인 거죠. 4번 지문에 적혀있는 내용은 경계이론의 입장이었습니다. 경계이론에 의하면 양자는 별개가 아니다 라고 적혀 있었고요. 이때 말하는 양자는, 양쪽은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가리키는 거였으니까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 별개가 아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선지에서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별개가 아니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4번이 바로 틀린 선지가 됩니다. 5번 지문에 적혀있는 내용은 분리이론이었고요. 분리이론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보는 이론이었어요. 그게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침해 정도에 따라 구별된다고 하는 건 누구 입장이니까? 경계이론의 입장이니까? 경계이론처럼 침해의 정도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서로 다른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에요. 같은 말이구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